이상한 알베르게 2 335페이지 3. 당신이 행운아라면. 산티아고의 질문. 알베르게는 언뜻 보기에도 지나온 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곳인 것 같았다. 고풍스러운 파사드의 제일 위에는 커다란 금빛 로고가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는데 강렬한 힘이 느껴졌다. 로고 아래는 37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처음 보는 숫자라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푸른 잔디와 하얀색 대리석 기둥이 있는 넓은 정원이 나타났다. 뭔지 모를 청아한 향이 후각을 자극했다. 정원 너머로 하얀 건물이 있었고 정원 좌우로 긴 회랑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의 건물 외관이 푸른 정원과 어우러져 청량함과 신비함을 한껏 더해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각이면 의일에 있어야 할 순례자들과 알베르게를 표시하는 가리비 그림이나 관련 안내문 등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혹시 여기는 알베르게가 아닌가? 내가 약간 의아해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나요? 남자의 물음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나는 배낭에서 종이 카드를 꺼내 12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주소를 남자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여기가 아닌가요? 나는 종이 카드를 확인하는 남자를 향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오면 직접 대면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 이름과 국적을 물었다. 오수현,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자는 한참 태블릿을 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오수연 씨. 안타깝지만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곳의 주소를 받았나요? 네? 아메나르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 이곳은 12번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에는 오수연 씨가 11번의 질문만 했다고 나옵니다. 당신은 푸엔테라 레이나의 알베르게에서 질문하지 않은 걸로 나오네요. 아, 그건 그때 일행이 있었는데 그가 나를 대신해 질문한 거예요. 답변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남자에게 두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현상 수백 번 저스틴에게 받았던 답변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질문자의 성함이 당신과 달라요. 질문을 12번 하고 답을 받은 사람만이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그분요? 그분이요? 나의 반문에 남자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네, 오수연 씨는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 안타깝지만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나는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세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지도 함께 보여주며 절박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네,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엔테라 레이나의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질문하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답변지는 그날 함께 순례길을 걸었던 일행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던 중에 그가 질문에 답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날 저는 그 답변지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알베르게로 갈 때까지 이틀 동안 엄청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이전에 받았던 답에서 궁금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질문했고요. 세 번째 답을 보시면 두 번째 답에서 내용이 좀 더 확장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두 곳의 답변지를 천천히 살펴보고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군요. 남자는 나를 남겨둔 채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를 짓눌렀다.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문득 이 질문 알베르게가 정말 특이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스템이라고? 그동안 내가 질문했던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건가? 그러고 보니 아메날에서 답변을 준 사람은 내가 질문을 11번만 했다는 걸 몰랐던 걸까? 주소를 준 건 그 사람인데. 아,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예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초조함이 더 밀려왔고 그럴수록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 질문 알베르게를 만난 후로 평소 나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다. 방금 전에도 돌아서려는 남자를 붙들며 떼를 쓰기도 했고 답변지를 받을 때마다 감정이 널뛰듯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이처럼 신이 났었다. 예전의 나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아, 그런데 언제 오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다. 여러 가지 상념과 걱정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즈음 남자가 돌아왔다. 오수연 씨, 당신은 정말 행운하군요. 저희 규칙에는 맞지 않지만 주소를 받은 것도 그렇고 당신의 간절함이 전달되어 그분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안내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다. 최선을 다해 사정해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안내해 준 곳에 배낭과 짐을 내려놓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알베르게 로고가 정교하게 세공된 금속 문이 나타났다. 나를 안내해 주던 남자가 문을 열며 말했다. 아, 참, 당신에게는 통역이 필요 없겠군요. 한국어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복도를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질문 카드에 질문을 쓰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남자의 말에 반문했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안으로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다. 왼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천장에 매달린 거울과 샹들리에에 반사되어 하얀색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졌다. 복도 전체가 마치 SF 영화 속의 웜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샹들리에 앞에는 문이 하나씩 있었다. 첫 번째 문에는 첫 번째 알베르게에서 보았던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붉은색의 로고가 있었다. 나는 한 발 한 발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 다음 문에는 두 번째 알베르게의 오렌지색 로고가 있었고 계속 앞으로 나갈 때마다 그동안 내가 지나온 알베르게의 로고가 차례로 있었다. 색색의 로고가 있는 문을 지나 어느덧 오팔 느낌이 섞인 보라색의 로고가 있는 마지막 문 앞에 다다르자 오른쪽으로 새로운 복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의 복도는 벽면까지도 하얀 대리석이었다. 곧게 뻗은 복도를 따라 샹들리에가 길게 내려와 있었다. 현실인 듯 아닌 듯
황홀한 복도를 지나다가 양쪽 벽면에 새겨진 글을 발견했다.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한글이라니.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한글을 보게 되다니 너무나 놀라웠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새겨져 있던 글자는 복도의 벽면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벽에 새겨진 글자를 따라 읽어보았다. 홍익사행도.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홍익사행도라고 적힌 글자를 따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니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방금 읽었던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길에 적혀 있는 글이라니. 이 문장들이 내 심장을 더욱 빨리 뛰게 했다. 설렘과 놀람을 가득 안은 채 글을 따라 읽으며 어느새 복도 끝에 다다른 나는 높다란 천장까지 이어진 문과 마주했다. 위압감이 느껴지는 높은 문의 한가운데에는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커다랗고 화려하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본 로고와 같은 것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니 그 기세가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You can ask me anything in the world. 지금까지 12번을 보았던 문장과는 사뭇 다른 문장이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물으라고? 무엇을 물어야 하지? 자연현상? 국제사회? 여기서는 지금까지처럼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버랩되며 혼란스러웠다. In the world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런 기회는 내 인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이 뒤에서 나를 떠밀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손잡이를 힘차게 잡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딸깍. 안으로 들어가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정면의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그 앞으로 약간 높은 단상이 있었고 그 단상에는 하얀색 대리석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마주 보는 위치의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씩 더 놓여 있었다. 왜 아무도 없지? 여기에 앉아도 되는 건가?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인기척이 들렸다. 벽 한쪽에 있던 아치를 통해 누군가가 들어왔다. 나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흰 모시 한복, 하얗고 긴 수염, 하나로 묶어 길게 늘어뜨린 머리, 하얀 고무신, 그리고 한 손에는 부채. 그분은 테이블에 앉으시고는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그 손동작에 이끌려 의자에 앉았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영락없는 한국인이었지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일렀다. 일본이나 중국에도 우리나라 개량 한복 같은 디자인의 옷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남자가 한국어로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한국인일까?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첫 마디부터 그만 더듬고 말았다. 아, 안녕하세요. 그분은 그런 나를 지그시 보시더니 근엄 하면서도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순간 그분의 옷처럼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마치 하얀 동굴이 된 듯했다.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하는 한마디에 이 세상의 흐름이 일순간 정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 네. 내 머릿속에 하얀 스케치북처럼 깨끗해졌다. 내 머릿속이 하얀 스케치북처럼 깨끗해졌다. 그분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나에게 다시 질문하셨다. 지금까지 답변들이 어땠는가?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나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경외감까지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나에게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되었네. 자네에게 주어진 행운을 주위에 잘 써야 하네. 마무리하시는 듯한 그분의 말씀에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졌다. 자, 그럼 아니나 다를까 그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앞에서와는 다르게 큰 소리로 그분을 불렀다. 잠시만요. 밖으로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이 나를 돌아보셨다. 저 한 가지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12개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주시던 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이 정말 알고 싶은가? 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하자 그분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다. 네? 순간 나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답변을 주신 분들이 모두 이분의 제자들이라고? 12제자? 그렇다면 이분은 놀라웠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야고보가 잠들어 있다는 이곳 산티아고에서 살아있는 성인을 만나다니. 그 옛날 야고보가 전파해야 했던 복음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이 그분은 나가시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12개의 답을 준 분들이 모두 저분의 제자라고?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답변들이 인문, 경제, 철학, 의학, 국제 문제, 봉사, 우주과학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인데 저분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저분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라는 말인가? 밖으로 나와보니 오후의 밝은 햇살이 정원 가득 비추고 있었다.